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제 지역의 한 병원이 중환자실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호트라는 게요, 이 환자 발생 병동의 의료진하고 이 환자 전원을 지금 격리하는 것인데, 메르스 대책본부가 어제 을지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해서 이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추가 확인된 그 메르스 환자 90번 환자 같은 경우가요, 옥천 지역 병원을 거쳐서 지난 6일 날 을지대 병원에 지금 왔는데,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날 그러니까 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체류한 뒤에 자택 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을지대병원 중환자실 격리하는 한편 그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에 들렸던 사실을 숨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가 입원 당시에 메르스 발생 병원에 들렸던 사실을 지금 숨겼을 뿐만 아니라 이 옥천 지역의 3개 병원도 돌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이 환자의 동선을 보면은 지난달 27일 날 메르스 환자의 37명이 양산된 서울 삼성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었고요. 여기서 수액주사를 맞은 뒤에 이 14번 환자, 그러니까 메르스 확진 환자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은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날 이 삼성의료원을 퇴원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3일 발열 상태가 오다 보니까는 옥천에 있는 한의원하고 또 병원을 하나 찾았는데, 격리된 상태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지난 6일 옥천 성모병원 응급실을 들렸다가 을지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을지대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확인을 하지 않았나요? 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가 6일날 오후 6시 37분에 을지대 병원 선별진료소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서 의료진이 어디 다녀온 병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서울대병원에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서울대병원은 이 메르스하고는 관련이 없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의료진이 재차 물으니까 보호자들이 왜 아픈 사람 가지고 왜 그러냐 항의를 했던 걸 전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 환자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확산되는 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한 2시간 30분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 중환자실로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한 이틀 지난 8일 날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 가족들이 병원 측에다가 이게 메르스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삼성병원 들렸던 사실을 털어놨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 이 항체를 가지고 이 검사를 했더니만 오후 11시 40분쯤에 결국 양성 판정이 나온 거죠. 자신이 들렀던 병원이 메르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예 몰랐다면 모릅니다만 알고 자가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메르스 접촉자만 늘려놓은 셈이 됐네요. 네,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이 90번 환자가 밀접 접촉 인원으로 지금 분류돼 갖고 지금 을지대병원에 격리된 사람이 지금 의료진을 포함해서 39명이고요. 또 자가격리 중인 의사와 간호사 등에서 51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난 6일 날, 그러니까 그 오후 6시 37분부터 9시까지 응급실에 있다가 퇴원한 이 55명인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이 55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게 제대로 좀 지켜지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결국 55명이 그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이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고 나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또 지역사회로 전파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인데요. 그 지금 입원해 있는 90번 환자 같은 경우는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메르스 감염 전부터 간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당뇨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메르스 확진 환자 집계 어떻게 되죠? 지금 대전 지역은 18명으로 지금 늘었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환자가 8명이 포함돼서 95명으로 됐고요. 격리자는 2,892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 쪽은 이 확진 환자가 전날보다 1명이 늘어서 6명이 됐고요. 격리자는 214명이라고 합니다. 예. 을지대병원은 응급실도 72시간 폐쇄 조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사태가 있은 다음에 어제 오후 9일 오후 6시부터 이 응급실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12일 날, 그러니까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폐쇄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그 내과계 중환자실도 지금 폐쇄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외과계 중환자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외부인의 면회를 지금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코호트 격리까지 한다면서 그곳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의료진이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어제 이 코호트 격리가 된 을지대병원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도 뭐 대책본부는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지만은 방진복을 입지 않은 의료진들이 중환자실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목격이 됐고요. 또 물품을 배달하는 일반 직원들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중환자실 들락날락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 의료진이라든지 물품 배달 직원들이 병원 복도와 또 환자 가족들이 대기하는 곳을 자유롭게 또 왔다 갔다 하고요. 승강기를 아무 어려움 없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이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허술하게 되면 제4의 전파를 과연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음압병상의 환풍기 이걸 집중적으로 조명했던데 요건 좀 더 확실해지면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을지대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방문객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7일 삼성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옥천으로 왔다가 을지대병원으로 온 환자가 이제 90분 환자 때문인데요. 그래서 6일날 오후 6시 37분부터 6일날 오후 9시 20분까지 응급실을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6일날 그 시각에 중환자실을 방문한 시민들은 120 콜센터나 보건소 또 시구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류 대표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어제 지역 병원장들하고 권선택 시장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남대 병원장뿐만 아니라 건양대, 을지대에서 8개 종합병원장들 그리고 의사회장, 약사회장, 간호사회장,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참석을 했는데요. 병원장들 대부분이 우선 격리된 환자들 명단을 좀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을지대병원 같은 경우도 열이 난 환자가 와서 어디 병원에 들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 참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지금 90번 환자 같은 경우 결국 응급실로 들어가서 노출돼 있다가 나중에 이틀 뒤에 결국은 본인이 그 삼성의료원이죠. 거기 들렸던 걸 얘기를 했고 또 격리된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원장들 얘기가 그러네요. 박창일 건양대 병원장도 건강보건공단에 접속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이제 확인은 하긴 있지만 이것도 늦는다. 최소한 대전에 있는 자가격리자 명단을 파일 형태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이 환자가 왔을 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냐. 김봉욱 충남대 병원장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택격리 대상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공개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온 게 뭐 있느냐. 전달 안 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알고 충분히 격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이 필요한 정보는 모두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좀 손발을 잘 맞춰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좀 막았으면 좋겠네요. 검찰이 그동안에 대성학원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죠. 첫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한 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뭐 드러났는가 보죠.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10일 오후 2시쯤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대성학원 그 안모 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어떤 대성학원에 있는 그 고위층으로 이제 어떤 신변에 대한 처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그 행운의 새로 여겨져 있는 황새 공원이 개원을 했네요, 어제. 그동안에 좀 미뤄졌었죠. 4월에 하려다가 미뤄졌었는데, 아무튼 이 황새 마을 조성에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여러 가지 체험학습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으네요. 이런 뉴스 외에 경제 뉴스로 금성백조가 요즘 잘 나갑니다. 김포 한강 뉴스테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조직위원장 공모 중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됐으면 오늘까지 마감인데, 지금 중구에 누가 응모를 할 거냐, 이게 지금 관심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 있죠? 천안도 있는데 오늘 공주하고 천안 이 세 군데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예고의 최민선 양이 뉴욕 무용 콩쿠르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명단이 발표되는데 한 10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인사가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 지금 강래구 동구위원장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에 포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혁신위원회 들어가게 되면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또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칼자루 잡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자신이 결국은 출마를 안 하면은 뭐 칼자루 잡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감내하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명단을 좀 지켜보고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